민주당이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추석 박상에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김현지라는 이름 석자를 추석 박상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어제 오늘 들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제 겨우 이제 어디 학교를 졸업했나가 밝혀지는, 그것도 아마 기자들이 노력해서 밝힌 것 같죠. 네, 상명여대. 예, 네. 왜 그렇게 기꺼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지, 왜 국민에게 그런 의혹을 주는지. 본인들이 이를 키워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정부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더 웃긴 건 박지원 의원님 본인이 전화를 해봤다고 전화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이 뿜뿜 나오고 안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하러 나옵니까? 서영교 의원 발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임위를 국방위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전투력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국방위에서 하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10월 2일이고요. 자,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자진 납세하시네요. 자진 납세해야죠. 조금이라도 깎아주겠지. 자진 납세하면. 어디 가셨었습니까? 아니, 부산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토론회 기조발제. 기조발제요. 네. 제목은 이제 블록체인과 해양산업의 미래, 주로 북한항로 시대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임새를 가질 것이냐,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부산일보에도 뭐 이렇게 기사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기사를 못 봤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 기사도 정신이 전혀 없는데. 자, 방송에 안 나오신 사이에 다른 방송은 뭐 많이 계속 나가셨지만 제 방송에 안 나오신 사이에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국감에 좀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분분합니다. 네. 근데 저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을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다 뭐 통화를 했니 안 했니? 그리고 뭐 김현지 실장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육선 의원, 조정식 의원이 공개적으로 아이디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육선 의원이 뭐 그런 칭송을 합니까? 일식을 싫어하나 봐요. 사심이 없는. 사심이 없습니까? 네. 주로 중식과 한식만 먹기 때문에. 나 뜨겁습니다. 사시미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뭐 종합적으로 중간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자리를 옮기고 국감 출석 안 하는 게 훨씬 더 손해봤다. 너무 많은 궁금증을 더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총무 비서관으로서 출석한 상태에서 그렇게 불안하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다 좀 여러 가지 카바를 해주면 오히려 더 나았지 않았겠냐. 오히려 그것을 뭐 실제적으로 뭐 직제 개편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민한 시기에 일 부속실장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진짜 그렇게 대단하나, 혹은 뭐 학력부터 모든 것까지 더 국민들의 관심사를 해서 더 증폭시키고 또 팩트 체크도 안 된 많은 루머들이 더 많이 떠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왜 국감에 안 내보내고 싶어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분이 약간의 어떤 성격적인 다혈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혈질인데. 네, 그래서 그 대신에 대통령실에서 근무 안 하잖아요. 네. 집에서 다혈질 해도 상관없잖아요. 속기록이 안 남잖아.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성남시 때도 그렇고 조금 상대방이 예민하게 접근해 오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혹시 말실수를 할 수 있다. 사고 칠까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오늘 보면서도
이제 역시 트럼프에게는 수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는 현지가 있고 네. 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 누가 있습니까? 양지가 있어요. 양지. 설렁탕 양지가 있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또 그렇게 보니까 수지왈즈하고 김현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지왈즈는 57년생인데 네. 김현지는 75년생이야. 음. 숫자가 똑같대. 57인데 앞뒤가 달라. 아, 예. 저도 75년생. 아 그렇군요. 네. 예. 공통점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뭐 둘 다 12월 다일질. 12월 말생이라 가지고 뭐 사실상 전 76년생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현지 씨는 4월 15일생입니다. 저보다 누나네요. 예. 예. 그래서 정신 연령도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런데 성격은 똑같이 다일질이고. 그러니까 다혈질이면 좀 국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재미가 있을 텐데 네. 살살 약 올리면 툭툭툭 내뱉으면서 할 말 못할 말 짝짝.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다른 국회의원들이 말을 자르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과민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너무 미리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하는 정도의 그 반응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손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논란을 일으키고 이 김현지 이슈를 키운 사람은 문진석 원내수석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운영위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지금 자리 옮기기 전에 총무비서관이었는데 당연히 야당에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출석을 시키고 또 14대 국회부터 총무비서관은 항상 국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진석 원내수석이 키워코 허니문이 어쩌니 저쩌니 정쟁 소재로 왜 삼느냐라고 하면서 과민 반응을 하면서 쉴드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이슈가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안 나온다고 한 적이 없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나갈 생각이었다.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일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무슨 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더 웃긴 건 박지원 의원님 본인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 의식, 전투의 뭐라고 하더라? 전투력이 뿜뿜뿜 나오고 있다. 안 궁금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뭐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하러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서영교 의원 발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상임위를 국방위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전투력 하려고 그러면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국방위에서 하셔야죠. 그렇죠. 그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데서 예, 조금 과하게 이제 거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무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 때 박금옥 씨였더라고요. 네. 그때 얼굴을 보이지 않는 살림꾼 해서 이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뭐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그때 당시에 국회 출석 기록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아까 14대부터라고 얘기했으면 14대 때는 DJ 때가 포함되거든요. 아마 예, 그 출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학력이나 모든 사항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들어서 이제 우리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이 이제 겨우 이제 어디 학교를 졸업했나가 밝혀지는 그것도 아마 기자들이 노력해서 밝힌 것 같죠. 네, 상명여대.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기꺼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왜 국민에게 그런 의혹을 주는지 이제 그런 이제 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깨름직한 것을 남기고 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추석 밥상 하면 추석 밥상에는 보통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아니 정말로 민주당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추석 밥상에 김현지라는 만사현통이라고 해가지고 김현지라는 이름 석자를 추석 밥상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네. 본인들이 올려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꽃은 다시 핀다님께서 유병수 오빠 김형주님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라고 아주 감사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 읽을 줄 알았죠? 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김현지 이제 지금 제1부속실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부속실장은 그 김혜경 여사 관련된 부분을 네. 담당하는 부속실인데 거긴 일단 공석이 됐고 잠시 공석이겠죠. 금방 또 채우겠죠. 근데 지금 제1부속실장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요즘에 좀 뉴스들이 예전 뉴스들이 다시 또 회자가 됩니다. 이게 좀 본인들이 민주당이 키운 일들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났던 게 TV조선 저희가 단독으로 뉴스를 보도를 한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성공보수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를 했는데 채권 2천만 원짜리 채권을 김현지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에게 채권을 넘긴 일도 한 네.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면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정진 사무적으로. 상시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김현지 씨는 무직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네, 무직. 따라서 어떤 개인에게 그 많은 돈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그 당시에 김현지 씨가 성남에 시민단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에 그 큰 돈을 그야말로 기부를 했거나 도네이션을 했거나 아니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밀린 임금으로 줬거나 아니면 그 이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돈을 돌렸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민한 사람들은 이건 세금 회피 명목으로 돈을 그쪽으로 받게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조차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다면 일정 정도는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에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 그 2층에 있는데 성남시청이 2층에 있는데 네. 바로 옆에 성남의 제21이라고 해가지고 시민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근데 민관 그 협의체 같은 비슷한 건데 네. 성남시에서 7천만 원에서 1억 5천에 1년 동안 한 1억 5천에서 1억 2천에서 1억 5천 가까이의 돈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제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웃긴 게 성남의 제21 이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성남의제 21 이렇게 네. 좀 읽어주세요. 성남의제 21. 네. 성남의 제21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 됩니까? 언론인답지 않게. 성남의제 21. 예, 아젠다의 뜻이잖아요. 의제. 사실 지금까지도 성남의제 21인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분 공장도 아니고. 제가 예. 허술할 때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허술. 네. 요즘 술 끊었어요. 저. 네. 알겠습니다. 성남 의제 21. 하여튼 여기가 예.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옹벽 아파트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환경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환경평가 관련해가지고 의견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사무국장 김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청에 제가 이재명 시장 시절에 2층에 가봤거든요. 친하셨어요? 친했죠. 근데 왜 여기 이렇게 계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친했죠.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분이 승자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제가 친하지를 못했고. 네. 예, 제 불찰입니다.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요쪽은 정진상, 요쪽은 아마 성남 예제 21, 김현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해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 2층에다 알아봐라 얘기한 내용 자체가 정진상, 김현지 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됐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문자도 돌리고 여론 형성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가버넌스 같은 의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뭐 민의 이름을 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부 핵심 코어로서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옹벽 거기도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선대본에 그 고문하셨던 분이 종상향을 시키고 뇌물죄로 걸려갔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김인섭 씨죠. 네네네. 그래서 씨. 그것도 또 돈이 연관돼 있는 인섭이 형. 예. 그 유명한 인섭이 예, 형. 예. 그래서 보도방. 결과적으로는 인섭이 허가방. 형하고 현지하고도 친했을 거고 진상이하고도 친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시장님하고는 물론이고 뭐 그런 인섭이 그런 형이라고 관계. 불렀으니까. 예. 누나는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겁니다. 징역 5년형을 받았죠. 예.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에서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 이 아파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라고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고요. 지금 김현지 씨는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아파트에서 지금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재산 신고에 네.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네. 또 다른 아파트는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했다고 본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대장동 아파트 하나, 공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신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김현지 씨가 국정감사에 나오면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있는 총무비서관의 역할에 관련해 가지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물어봐야 되니까 떳떳하게 나오셔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아니 뭐 그냥 나오기 싫으면 부서실장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오지 말던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이제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참석해 왔고 부속실장은 참석해 보지 않았다면 왜 처음부터 이분을 총무비서관에 앉혔을까? 조금 아예 처음부터 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인물은 좀 배치를 할 때 처음부터 1부속실장 정도로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텐데 그리고 또 총무비서관으로 앉혔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모든 걸 다 밝히고 또 뭐 노코멘트 할 때 노코멘트 하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민주당이 난리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그동안에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네. 예. 그런 것을 피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에 뒤로 후퇴하는 뭔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죠. 예. 왜 그런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렇게 정권을 운영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한 번도 안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문진석 원내수석하고 민주당 운영의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나와야 되냐고 정쟁의 대상이 되냐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투력이 지금 충만히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언론에서는 이 얘기 계속 하고 앉았고 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그 말을 좀 수정을 할 필요 있는데요. 예. 본인은 아무 말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건 우상호 수석이 하는 얘기죠. 박지원 의원도 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박지원 원자는 더 멀리 있는 사람이고 목포 완도에 있는 사람이고 우상호가 그래도 지역구 좀 바꿨어요? 옆에 있는데. 지역구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옆에가 완도잖아요. 예, 목포가 아니고. 목포는 김원희 의원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목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목포는 내 거다 이런 걸로 아직까지. 그래서 어디다 대고 저한테 지금 제가 몰라서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안 나오셨잖아요. 예, 김은희가 제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 내 밑에 있던 비서인데 김은희 죄송해요. 지역구가 어디라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 또한 안 나오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대놓고 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밝혀라고. 그러니까 괜히 우상호 수석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그렇게 이제 애드립 치듯이 그렇게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다음 나가겠으면 총무비서관을 그대로 둬야지 왜 자리를 바꾸냐고요. 맞아요. 나갈 의지가 없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냐. 바꾸는 그런 거죠.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 나가겠다는 것도 나올 필요도 웃기는 없는 거죠. 사람이 또 나오겠대 또. 어. 뭐 장난쳐요? 아니 그냥 저기 답답하니까 대통령실 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아, 그 네. 어디 국회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핵심을 읽어야지.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예. 공동 대변인 체제로 바뀌고 난 네, 다음에 네, 네. 강유정 대변인이 안 보입니다. 네. 네. 강유전 대변인은 안 나오겠다는 거죠.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몇 번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강유정 대변인 사실은 배지도 뗐는데 어떡하지? 그 지금 이 정부 뭐 우리 정부입니다마는 영화평론가로 가야 되나? 사실은 대변인은 조금 이것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 전문가 혹은 언론인이 맞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름방송 출신. 그런 방송 있었습니까? 아니 김남준 대변인이 아름방송 예. 기자 출신이에요. 예, 그 김남준 대변인은 대변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출신. 근데 강 대변인은 문학하는 분이란 말이죠. 영화평론가. 예, 예. 근데 너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영화평론가가 문학인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 자기 이야기를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도 미국 대통령 대변인이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 프로토콜에 딱 맞게 20대인데 얘기를 하거든요. 20대인데 맞죠. 모르는 건 모른다. 또 이거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라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아름방송이랍니다. 아름방송. 아름방송은 뭐 저 수목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남의 지역 방송. 예. 네. 우리가 이제 아름들이 아름다린 나무. 나무를 연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김유정 대변인은 다시 영화평론하러 가야 되나요? 배지도 뗐는데 참 아직까지 공동 대변인이니까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너무 피곤함을 호소하니까. 피곤함을 호소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게 피곤함을 호소했죠. 인천공항하고 비슷한 상태죠. 아니 기자들이 피곤함을 예. 호소했죠. 예. 본인도 알죠. 똑같은 상태죠. 서로 간에. 아니 기자들이 피곤함을 호소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불쾌함을 호소했겠죠. 예. 본인은 계속 하고 싶었겠죠. 피곤 호소인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피로 호소인. 피로 호소인. 예. 그 지금 인천공항하고 거의 비슷한 지경에 인천공항요? 공항장에 인천공항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더니 유병수 제 웃음소리 정말 듣기 싫다. 나도 읽었어요. 예. 읽으셨어요? 예. 억지로 웃는 웃음. 웃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는 웃음 정말 듣기 싫다. 그래서 저는 안 그런들은요. 웃으려고. 놔두세요. 처음부터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무리 예쁘게 웃어봤자 아. 그 사람 눈에는 처음부터 걸러 먹은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사람이 왜 이 방송을 듣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다른데 재밌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시네요. 예, 자기 웃음소리에 마음에 드는 유튜브 진행도 많을 텐데 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앉아서 그런 댓글을 쓰고 있는지 에너지 낭비다.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시네요. 그럼 또 생각이 다르죠. 뭘 해도 싫어하시니까 예. 저를. 어머님이 아이디로 그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강원도에 사십니까?
강원도 계시죠? 예, 네, 예, 예. 태백에 계십니다.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하드 까볼까요? 아, 바로 이런 웃음소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